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2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번째 날 2번째 이야기. 페로넬라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정보를 통에 숨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통을 팔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기가 이미 팔았으며 그걸 산 사람이 지금 통 속에 들어가 흠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정부는 통에서 뛰어나와 남편을 시켜 통 속을 깨끗이 닦은 뒤 집으로 갖고 돌아갑니다. 에밀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웃고서 거룩하고 영험 있는 기도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에밀리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은 필로스트라토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부인들이여, 세상 남자들,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고 또 그 일에 대해 듣거나 알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여 남자가 아는 것은 여자도 잘 안다는 것을 남자들에게 깨우쳐 줘야 합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걸 아는 사람은 쉽사리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남자들에게 알려지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원하기만 하면 남자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 남자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일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목표도 그것입니다. 신분은 낮지만 한순간의 기지로 남편에게서 자신을 구출해낸 젊은 여자의 이야기죠.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만 나폴리에 페로넬라라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젊은 여자를 아내로 둔 가난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미장이 기술로 아내는 실 잡는 일로 근근히 벌어 알뜰살뜰 생활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의 제비 같은 젊은 놈이 페로넬라를 보고 홀딱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놈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여자를 꼬드겼고 그 결과 여자 쪽에서도 거기에 따르게 되었어요. 둘은 몰래 만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일을 하거나 일감을 찾으러 나가니 청년이 밖에서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나가면 집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보리오라는 아주 한적한 거리였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 좋은 남편이 나갔기 때문에 청년 잔넬로 스크리냐리오가 집안에 들어와 페로넬라와 만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아야 할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기에 남편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하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가난뱅이로 만드셨지만 아내만은 이렇게 젊고 선량하고 정숙한 여자를 선물해 주셨군요. 제가 나가자마자 아무도 들어와서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금방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으니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보아 남편이 온 것을 안 페로넬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잔넬로, 이제 난 죽었어. 남편이란 말이야. 어쩌면 좋아? 지금까지 이 시각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쩐 일이람? 혹시 당신이 들어온 걸 봤을까? 어쨌거나 안 됐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기 보이는 통 속에 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문을 좀 열어줄 테니까.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집에 돌아왔는지 곧 알게 되겠지. 잔넬로는 재빨리 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페로넬라는 문으로 가서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고는 새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오늘 아침엔 왜 그렇게 불이 나게 돌아온 거죠? 손에 연장을 들고 돌아온 걸 보니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인가 보네요.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 빵이 거저 난답니까? 내 치마에다가 속옷까지 몽땅 저당 잡히고 내 속을 긁으려는 거예요? 남은 등잔에 결 기름이라도 벌겠다고 손톱이 빠지도록 실을 잤는데 말이야. 아이고 이 양반아, 이웃에서는 날 보고 놀리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해요. 멍청하게 억적같이 일만 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두 손을 들어뜨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쏘아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팔자도 사납네. 어쩌자고 요렇게 태어났누. 근사한 젊은 부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던 내가 그런 날 마누라로 삼았다는 걸 생각도 못하는 작자한테 시집 왔구나. 남들은 애인 두고 좋은 시절을 보낸다던데 애인 따위 둘이나 셋쯤은 없는 여자가 없다던데 그렇게 재미를 보면서 남편한테는 달을 해라고 속여 먹는다던데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이것도 내가 사람 좋고 그런 얘기엔 귀도 기울이지 않으니 그런 거지. 팔자도 사나워라. 나는 왜 남들처럼 애인 하나 꿰차지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봐요. 당신 잘 들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는 얼마든지 있다고. 나한테 홀딱 반해서 1,000,000금이라도 주겠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옷이든 보석이든 싫도록 주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수두룩하다고. 하지만 난 마음이 약해서 그런 짓은 못해요. 그런 부정한 여자의 딸이 아니거든. 그런데 당신은 일해야 할 시간에 집에나 돌아온단 말이야?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여보 너무 짜증내지 말아요. 내가 일하러 간 건 맞지만 당신이 분명 그건 몰랐군. 하긴 나도 몰랐으니까. 오늘이 바로 성 갈레온의 축이라니요. 노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온 거야. 하지만 내가 말이야.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먹고 먹고 살 방법을 발견했단 말씀이지. 여기 모시고 온 이분께 통을 팔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로서는 성가신 물건 아니었소? 이분이 글쎄 오질리아토를 주시겠다네. 그러자 페로넬라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내 속을 썩이는 일이에요. 당신도 남자랍시고 이리저리 다녀봤으니 세상 물정을 좀 알 텐데 이 통을 겨우 오질리아토에 팔았단 말이에요. 집 밖에 거의 나간 적이 없는 나 같은 여자도 자리만 차지하는 저 통을 7질리아토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돌아왔을 때 그 통이 튼튼한지 보려고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던 참이에요. 남편은 이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도 좋아하며 통을 사러 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안하게 됐소. 들었겠지만 당신은 5질리아토밖에 주지 않는다는 통을 내 아내가 7질리아토에 팔았다는구려. 그 사람은 잘 됐군 하고 돌아갔습니다. 페로넬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이리 와서 흥정 좀 해봐요. 잔넬로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방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차에 페로넬라의 얘기를 듣고 잽싸게 통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것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 곁에 와 있던 남편이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소. 왜 그러시오? 잔넬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난 이 통을 흥정하던 아주머니를 찾는데요. 그러자 사람 좋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랑 얘기해도 돼요. 내가 남편이요. 통이 참 튼튼한 것 같긴 한데 지게미를 오래 담아 놓으셨나 봐요. 아무리 손톱으로 긁어봐도 떨어지지 않으니 말이오. 그걸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긴 글렀어요.
그러자 페넬로페가 얼른 말했습니다. 못 팔 정도는 아니에요. 제 남편이 깨끗하게 긁어내 줄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지. 그리고 연장을 내려놓고 윗도리를 벗고는 셔츠 바람으로 끈을 들고서 통 속으로 들어가 박박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페로넬라는 남편이 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듯이 머리를 크지도 않은 통 아가리에 쳐박고서 한쪽 팔과 어깨마저 밀어놓고 여보, 여기도 긁어내야죠. 저쪽도요. 하기도 하고 이거 봐요. 여기 아직 그냥 있네요. 하기도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참견을 하고 가르치는 동안 잔넬로는 그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다 채우지 못한 욕망을 할 수 있는 만큼 채워보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으리라는 건 알았지만요. 그래서 통 아가리를 막고 있던 그녀 뒤에 찰싹 달라붙어 고삐 풀린 말들이 넓은 들판에서 욕정에 불타올라 파르티아의 앞말들을 덮치듯 청춘의 욕망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 일은 통이 깨끗이 닦이는 시간과 거의 같은 시점에 끝났습니다. 그는 페로넬라에게서 떨어지고 그녀도 통에서 머리를 꺼냈으며 남편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페로넬라는 잔넬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이 등을 들고 통이 원하는 만큼 잘 닦였는지 살펴보시오. 잔넬로는 안을 둘러보고 잘 됐으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질리아토를 치르고 남편이 통을 자기 집까지 나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2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